네, 안녕하세요. 우리 지난 시간에 에비슨 선교사님이 어떠한 경로로 우리 한국 땅에 들어오셨는지에 관한 이야기 나눴었는데요. 오늘은 에비슨 선교사님의 초기 사역을 통해서 선교사님이 처음에 한국인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물리적 거리의 장벽을 허무셨다면 이제 오늘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다름에 다른 인격적인 거리를 허물면서 함께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또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처음 오셨을 때 당연히 우리나라 말씀을 못 하셨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을 옆에서 통역해주는 조사도 있었을 것이고 선배 선교사님들의 도움도 많이 받으면서 사역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오셨을 때 처음에 세워졌던 제중원, 이 제중원 자리가 지금 안국동에 있는 헌법재판소 자리거든요. 거기서 옮겨가지고 을지로 입구 쪽에 구리계라는 곳에서 병원이 운영되고 있었는데요. 당시 얼마나 이 병원이 잘못됐었냐 하면요. 선교사님이 오셨을 때 환자가 1명이었답니다. 근데 병원에서 일하는 양반들, 하인들은요, 50~60명이 넘었대요. 그러니까 재증원으로 오는 재정들을 다 착복한 거예요. 불법을 행했던 거죠. 이 선교사님이 재중원에서 사역하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재중원 정상화하는 일도 쉽지 않았었고요. 그래서 이제 재중원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보니까 한국이 당시에 비도 곧잘 오고 했었는데 비가 오면 사람들이 오지 않는 거예요. 당시에 비가 오면 여러 가지 행동에 제약이 있었고요. 또 하나 지금처럼 개수나 또 이런 오수 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시대다 보니까요. 사람들이 집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에비슨 선교사님이 이 사람이 아플 때는 비가 와도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구를 써붙여 놨더라고요. 비가 와도 병원 문은 엽니다. 병원에 좀 오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셨던 거예요. 근데 선교사님이 실제로 병원에 오는 환자들을 진료하고 또 왕진하고 돌보면서 선교사님이 이곳에서 조선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의 아픔을 치료하려면 우리가 하나의 원칙들을 세워야 되겠다라고 해서 선교사님이 4가지의 병원의 원칙을 세웁니다. 그 첫 번째 원칙이 뭐였냐면요. 첫 번째가 이거였습니다. 약값을 낼 수 없는 사람이라도 진찰하여 약을 주기를 거절하지 말 것. 이게 첫 번째 원칙이었고요. 두 번째 원칙은 통역을 사용하는 대신에 내가 조선말을 배워서 조선말로서 친히 환자를 대해야 된다. 제가 선교사였거든요. 필리핀에서. 제가 선교사역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게 뭐냐면요. 제가 훈련시켰던 젊은 청년들 또 청소년들이 현지에서 아팠을 때예요. 원래 또 언어가 잘 되지 않지만 그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가면은요. 병원에서 쓰는 단어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 제가 강의하다 보니까 결핵이라는 단어를 찾아봐서 알게 되는데 결핵은 튜버클러시스거든요. 그러니까 TB라고 하는데 이러한 단어들 평상시에 쓰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조선 사람들의 그 아픔을 이해하려면 내가 그들의 언어를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그들의 언어로 진료하자를 원칙으로 세우셨던 거죠. 세 번째가 뭐였냐면 방이 있는 대로 청결하게 해서 가능한 많은 환자를 수용하자. 그러니까 뭐가 부족해서 환자들을 그냥 돌려보내는 일은 하지 말자라는 거였고요. 네 번째가 뭐였냐면요. 수술방을 넉넉히 준비해서 질병의 성질에 따라서 모든 종류의 수술을 가능할 수 있도록 준비하자. 우리나라가 최근에 지난 메르스 사태 이후에 잘 방역사업을 준비해가지고 지금은 전 세계가 우리나라의 방역사업을 배우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준비들을 아직 그런 경험도 있지 않았을 때 하시면서 의료사역을 준비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 선교사님이 곧 고종의 시가 되세요. 우리나라에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인데요. 고종 황제가 갑자기 알러지가 심하게 나셨대요. 그래서 급하게 왕을 만나러 갔는데 왠가 이렇게 봤더니요. 당시에 고종 황제가 그 왕관, 그러니까 이제 고종 황제가 썼던 그 모자를 최근에 바꾸셨었대요. 근데 이 모자를 만들 때 그 모자 오래가라고 거기에 오칠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고종 황제가 옷이 옮아가지고 몸이 막 붓고 얼굴이 붓고 하는 어려움이 있었던 건데 이거를 에비슨 선교사님이 바로 간파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에비슨 선교사님이 왕의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의사가 되다 보니까요. 이 소문이 퍼져서 의료사역도 좀 쉬워지게 되고 고종 황제, 당시에 군주국가였는데 왕과 친하게 지내게 되니까 사역들도 쉬워지게 되는 거죠. 이때 고종 황제가 에비슨 선교사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제중원을 선교부가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중원을 선교부가 운영할 수 있는 것에 관한
고민을 하고 또 어떠한 방안들을 준비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요, 선교사님이 여러 가지로 조선인과 친해지려고 했었는데 그 가운데 정말로 큰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1894년에 우리나라에서 청일전쟁이 일어나거든요. 아마 외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청나라 사람, 일본 사람이 들어오면서 나쁜 균들도 좀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크게 몇 년마다 한 번씩 크게 병들이 돌았는데 당시에 호열자라고 했는데 가장 무서운 병이요, 콜레라였습니다. 근데 1895년에 우리나라에 콜레라가 돕니다. 서울 지역에서. 이때 콜레라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 기록에 보니까 5천여 명 됐다고 하니까요. 짧은 시간 안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던 거죠. 그래서 에비슨 선교사님이 이 콜레라 환자들을 치료하는 것 가운데 자신의 몸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조선 사람들은 다 도망가는데 그 콜레라의 현장에 들어가서 조선인들을 진료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선교사님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아세요? 왜냐하면요, 당시에 콜레라가 돌면 깨끗하게 물을 끓여 먹는다거나 또 조금 좀 떨어진 곳에 간다거나 서늘한 곳에 간다거나 이러한 식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집안에서 마을에서 누가 콜레라가 걸리면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구슬하고 부적을 받아오는 거죠. 부적조차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은 무엇을 했냐 하면 제가 이제 함께 사진을 또 보여드릴 텐데요. 이 콜레라가 쥐귀신이 옮긴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쥐귀신이 땅으로 다니다가 발을 타고 올라와서 우리의 심장을 갉아먹고 우리의 장기를 갉아먹어서 우리가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쥐귀신을 이길 수 있는 게 뭔가 이분들이 생각하다가 쥐가 무서워하는 게 고양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고양이 그림을 벽에다 붙여놓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얼마나 그걸 보고 놀라셨으면 그걸 사진에 찍어서 미국의 조선의 상황을 이야기할 때 보고하고 전하고 나누면서 후원을 받았던 거죠. 이때 콜레라가 걸리면 사람들이 이제 이 갈증으로 몸이 탈수가 되면서 죽는다는 것을 선교사님이 발견하고요. 당시에 지금으로 치면 링거 주사를 맞는 거죠. 수액 주사를 만들어 가지고요. 사람들에게 그 피하 지방층에다가 넣으면서 사람들을 살려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계몽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물을 끓여 드세요. 이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콜레라를 예방할 수 있는 것들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역들을 선교사님께서 감당하시게 되는 겁니다. 근데 구리개에 있었던 재중원이 한옥이긴 했지만 너무너무 열악하니까요. 이 선교사님 마음 가운데 이 서양 병원을 지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안식년 때 미국에 가셔가지고요. 그때 당시에 이 선교사님에게 강의 요청이 왔었어요. 그래서 그 강의가 뭐였냐면 의료사역이 주는 선교의 이로움이 무엇인가 좀 전해달라고 했었던 거죠.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 강연장이 지금 미국의 카네기 홀이었습니다. 카네기 홀이 한 5천여 명 정도 들어가는 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카네기 홀에 들어가실 때 너무너무 떨렸대요. 그때 옆에 있던 고든이라는 건축가 친구가 그렇게 얘기했대요. 에비슨 떨지 말고 그냥 어느 근처 한 군데 바라보고 그냥 친구한테 얘기하듯이 얘기해 라고 얘기해서 2층 한 곳에 시선을 두고 그것을 보고 얘기했답니다. 그러면서 의료 선교가 참 중요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서양식 의료병원들을 지어 나가야 된다라는 거, 이러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 2층에 있었던 한 노신사가 그 이야기를 듣고 좀 감동을 받으셨던 것 같아요. 끝나고 내려오셔서 에비슨 선교사님을 만나기 원했습니다. 선교사님과 만났어요. 그때 그 의료사역을 어떻게 도왔으면 좋겠습니까? 이야기할 때 이 에비슨 선교사님의 친구가 고든 에비슨이라는 건축가였거든요. 이 친구랑 같이 한국에 조선 땅에 병원을 지어야 된다고 생각해가지고요. 건축가한테 먼저 부탁해가지고 병원을 이미 도면을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노신사에게 그 도면을 보여줍니다. 이런 병원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노신사와는 헤어졌어요. 그리고 한 달여의 시간이 지나고 그때 만났던 노신사로부터 헌금이 옵니다. 당시에 미국 돈 1만 달러였는데 학자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제가 강의 중에 한 경제학과 교수님 만났었는데 그 교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당시 미국 돈 1만 달러면 아마 지금 돈으로 한 1,500억에서 2,000억은 될 거예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1,000억 이상의 헌금을 하신 거예요. 그 헌금한 분의 이름이 우리가 잘 아는 세브란스라는 사업가였습니다.
그래서 귀국해가지고 건물을 짓기 시작하는 거죠. 그 건물이 1904년에 세워지게 됩니다. 그게 세브란스 병원이 되는 거고요. 거기에서 세브란스 의대가 시작되게 되는 거고요. 지금도 그래서 서울역 앞에서 건너편을 바라보게 되면 연세빌딩이란 빌딩이 보이는데 그 빌딩 자리가 첫 그 세브란스 병원 자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세브란스 병원이 시작되게 되고 거기서 의과대학이 시작되게 되고요. 1908년에 우리나라 최초의 7명의 서양 의사가 배출되게 되면서 이제 선교사님의 그 사역들이 한국인에게 이양되면서 그들에 의한 선교의 사역들이 이제 준비되게 되는 거죠. 그 이야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함께 나누고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